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조건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 지방흡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굴 지방흡입 수술은 보통은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 지방을 제거하는 거고, 이렇게 안전한 층에서 정확하게 제거를 한다면 안전한 수술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이하선염이나 신경손상 같은 경우는 이하선염도 마찬가지고 신경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얼굴 더 근육 밑에 있는 스마스 근육이라고 하는 얇은 근육 밑으로 주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방 흡입할 때 그쪽을 건드리거나 손상을 시키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굴 지방흡입은 양쪽 귀 앞쪽에 작은 절개창을 내고 이중턱을 하는 경우에는 턱 밑에 아주 작은 절개창을 냅니다. 아주 얇은 캐뉼라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흉터를 찾아볼 수 없게 되고요. 수술 방법은 우리가 때 밀거나 할 때 이제 물에 오래 불렸다가 때를 미는 것처럼 안쪽에 투메센트 용액이라고 해서 마취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용액을 넣어서 지방을 충분히 불려준 다음에 아주 얇은 미세 캐뉼라를 이용해서 지방을 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얼굴 지방흡입을 할 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페인 증상, 그리고 뭐 울퉁불퉁해지거나 바이오본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첫 번째로 페임이나 울퉁불퉁함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볼가 라인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볼가 라인을 흡입할 때는 그냥 단순히 양을 많이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조각가가 조각을 하듯이 미세하게 지방을 조금씩 빼내면서 균일하게 빼서 이 턱선이 라인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임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특히 턱선 라인 따라서 흡입을 하는 경우에 페임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지방층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캐뉼라로 계속 흡입을 하다 보면은 균일하게 빠지지 않고 군데군데 더 많이 빠지는 모양이 생기게 되면서 페임이 보이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턱뼈 모양 자체가 이렇게 만져보시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울퉁불퉁하게 턱뼈 모양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을 균일하게 다 빼버리면은 오히려 이 턱뼈 모양이 더 바깥으로 노출이 되면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들 또 여쭤보시는 게 바이오본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바이오본드는 보통 이 볼가 라인에는 많이 생기지 않고 요 이중턱 부분에 특히 많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이중턱 부분은 이 볼가 쪽에 비해서 피부가 되게 좀 얇은 편입니다. 바이오본드라는 게 완전히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이게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피부와 근육 사이 지방을 빼고 나면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공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데, 얘가 아무는 과정에서 아무는 정도가 군데군데 조금씩 다르게 생길 수 있고, 어디는 조금 강하게 유착이 되고 어디는 조금 덜 아물고, 그러다 보면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대부분 다 풀어지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얼굴 지방흡입을 하실 때 심부볼을 같이 제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심부볼은 더 입 안쪽 깊숙이 있는 큰 지방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심부볼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기도 하고, 너무 무리하게 빼게 되면은 볼페임의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무조건적으로 심부볼을 빼야 된다, 이거는 틀린 얘기고요. 우리가 CT나 어떤 영상 촬영을 해서 본인의 심부볼 상태를 확인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볼로 찝어보면 심부볼이 이렇게 뭉쳐져서 만져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심부볼을 빼면 좋은 케이스는 약간 사탕을 물고 있는 것처럼 볼가가 약간 불룩해 보이는 분, 그런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소량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적정량을 빼내면 얼굴 라인이 조금 더 정리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심부볼 제거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량을 제거해야 된다. 무리하게 너무 뺐을 경우에는 나중에 볼이 파여 보이거나 오히려 얼굴선이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마리오네트 위쪽에 이제 흔히 심술보라는 게 생기고요. 두 번째로 이 팔자주름 위에도 이렇게 지방이 뭉쳐 보이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를 빼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생기는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 얼굴이 이렇게 위에 있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이렇게 처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팔자 부위와 이 심술보 부위에 지지인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얼굴이 처지는 걸 막기 위한 인대가 있는데, 내려오다 여기다 걸리니까 그 위에 이렇게 축적된 것처럼 지방이 불룩해 보이게 되고요. 너무 과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좀 제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심술보와 팔자 쪽에 있는 이 주름을 해결하는 거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피부 처짐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지방이 너무 많은 경우에 일부 제거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피부를 이렇게 당겨 올려주는 리프팅이 돼야지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신경 손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술보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흡입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신경은 깊은 층으로 주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주행하다 신경이 이렇게 피부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심술보 약간 지나서 이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리해서 흡입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일시적으로 얼굴이 마비된다든지 신경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 지방 흡입을 하면서 리프팅 시술을 하시는 게 피부 처짐을 예방할 수도 있고 리프팅에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당연히 얼굴 지방 이식 후에도 지방 흡입 수술은 가능하고요. 간혹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지방 이식 후에 너무 생착이 잘 되거나 너무 과하게 지방을 넣어서 이마나 악광대 이런 데 볼륨이 너무 심해서 제거를 원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굴 지방 흡입을 하듯이 울퉁불퉁해지지 않는 선에서 안전한 층에서 지방을 조금 제거해주면 자연스럽게 볼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얼굴 지방 흡입 수술은 내가 100개의 지방세포가 있다면 이 지방세포의 숫자를 50개로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 분해 주사는 100개의 세포는 그대로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를 좀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얼굴 지방 흡입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운동 안 하고 식단 조절 안 하면 다시 살이 찔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요요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굴 지방 흡입 수술을 해놓으면 좋은 점은 우리가 살이 찐다는 개념은 지방 세포들의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방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건데요. 흡입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지방 세포의 숫자를 줄여놓기 때문에 다시 요요 현상이 생기거나 살이 찐다 하더라도 우리가 흡입 수술을 하기 전에 비해서는 살이 좀 덜 찌게 된다. 네, 처음 수술을 했을 때 지방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찰한 후에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흡입을 하는 과정에서 캐뉼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와 근육 사이에 어느 정도 흉살, 그러니까 흉조직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이게 너무 심하거나 남아있는 약이 많지 않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흡입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진찰을 해보시고 CT나 이런 것도 영상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아직 남아있는 지방량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큰 붓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얼굴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윤곽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처럼 얼굴이 굉장히 막 심하게 붓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서부터도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요즘에 마스크 많이 쓰시잖아요. 얼굴 지방 흡입하는 부분이 딱 마스크가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신다면 크게 겉으로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노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얼굴 지방 흡입 수술을 하면서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호니 턱끝 필러, 그리고 리프팅 이런 것들을 많이 같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얼굴 지방 흡입이라는 게 지방의 볼륨을 줄이는 목적으로도 하지만 얼굴선이 V라인처럼 이렇게 조금 가늘어지고 싶어 하시는데 턱끝이 뭉툭하셨던 분들은 얼굴선을 줄여놓으면 턱끝이 뭔가 좀 더 뭉툭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끝을 약간 포인트를 주듯이 조금만 갸름하게 턱끝 필러로 포인트를 주면은 얼굴선이 전체적으로 쭉 더 V라인처럼 가다듬어져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프팅 시술을 같이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 처짐이 심하거나 나이가 30대를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술 후에 처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프팅이나 어떤 미니 리프팅 이런 건 리프팅 시술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